안녕하십니까. 음, 최희성 원장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항상 해마다 외부에서 이제 어머님들과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편하시게 보시라, 또 짧게 짧게 요점만 간단히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는 일부 주제는 2020학년도 올해 입시에 관련돼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2부 주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새롭게 바뀐 교과과정의 입시나 아이들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학년도 우리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전형 일정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쭉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중에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수시 전형 기간이고 1월, 2월에 정시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4년제 2020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년제 모집 인원은 34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입시가 크게 정시하고 수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수시 모집에는 26만 8천 명, 그다음에 정시는 7만 8,700명 정도 선발 예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은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한때는 논술 전형 폐지에 대해서도 나왔었고, 실제로 논술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조금 줄어드는 편이었는데, 지금 올해 2020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12,0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전체 규모에서 보면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항상 관심이 되고 있는 학생부 전형의 선발 인원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많이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 왜 그러냐면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현재 학생부 전형 내부에서 들여다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14만 6천 명 정도, 약 53%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32%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정시하고 수시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럼 교과 전형은 교과 중심의 전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 중심의 전형 요소라고 하면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신 위주의 선발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많은 학교들이 수능 최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에서 보는 그런 내신도 보지만 비교과 부분, 또 금방 말씀드린 교과 부분이나 면접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또는 기타 필요한 구비 서류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논술 위주 전형, 우리가 쉽게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학생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을 결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이제 주로 이제 예술계나 체육계나 그 외에도 이제 특정한 과들 몇몇 전형들에서 필요하고 있는데, 그 전공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기 전형은 이제 특기라든지 증빙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기도 하고 실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시 전형은 일단 수능이죠. 근데 뭐 의대라든지 뭐 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이나 인성 부분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시에도 단순하게 수능 위주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눠서 실기 위주 전형이 정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대입 전형의 변화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정시하고 수시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수시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76% 정도가 수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020학년 같은 경우에는 77%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6.2%, 올해 77%. 예정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선발 인원의 증가가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역대 최대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만 8천 명 정도 2020학년도 기준으로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죠. 내년에는 조금 줄을 예정인데, 요게 이제 한 0.3% 정도 줄어서 비슷한 규모, 26만 7천 명, 한 천여 명 정도 감소 예정인데,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볼 때는 조금 더 많이 감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그 전형별로 수시에서 그 증가함을 좀 보면요.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이 3천 명 정도로 많이 좀 증가를 했고요. 3천 명 정도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1,180명, 1,2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1,200명 정도 감소했고요. 즉 논술 전형에서 감소한 폭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400명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특별 전형이라든지 재국민 전형, 뭐 외국인 전형 같은 것도 한 4,500명, 4,300명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사실은 정량 평가예요. 점수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에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수치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관리되어 온 내신 관리가 매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대학이나 또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별로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마다 학년 반영 비율이라든지 교과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주로 이제 인문계에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수, 영어, 사회계열이고 자연계열은 국수, 영에다가 과학계열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별로는 비교과나 면접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 특히 이제 지금 기성세대들은 정량평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정성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일부 불미스러운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대한 각 대학이나 입학처에서 각 대학 입학처라든지 입학사정관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이를 선발할 수 있는 다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주로 서류 평가를 하고 2단계로는 면접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는 같은 대학 안에서도 전형별로 면접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요. 자소서나 기타 서류 평가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하고 비교과에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일종의 증빙자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는 학생부하고 항상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최상위권 대학들, 일부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가 최근에 설정되고 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과 위주 전형에서도 내신만 보겠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학생부만 봐요. 그래서 교과 100%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추천 전형, 고교 인재 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학교 추천 전형 1을 보면 1단계에서는 교과 100%로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교과 전형의 점수를 70% 정도 반영을 하고 30% 정도는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70%의 출결과 봉사가
3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려대학교나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부를 검토하실 때 또는 학생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가 잘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 있나 또는 어떤 노력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실 때 저는 이제 의외로 출결을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출결에 보면 다른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지각이라든지 뭐 조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3회가 되면 결석 1회로 치거든요. 이런 거 말고 그 학교에서 무슨 학교 대표로 외부의 어떤 행사에 참가했다든지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학교에서 허락을 맡아서 수업을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인정 출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정 출석을 받으면 개근이라고 비고란에 써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 뭐 조퇴 결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꼬박이 그 해 두 학기를 꼬박이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개근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인성, 그 중에서도 성실성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결이 의외로 아이의 인성평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상담을 드리다 보면 가장 처음에 받는 질문이 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을 보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에서 보는 교과와 또는 비교과 부분을 모두 다 전형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당연히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이것만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내신을 절대적이고 아주 그 수치적인 정량적인 그런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여러 부분이랑 함께 평가를 할 때 요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업 능력적인 측면에서 교과의 성적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균관대학교 학종 같은 경우에는 1단계로 서류 전형을 보는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보고 있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을 80% 정도 반영을 하고 면접이 2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주2에서 서류 전형 1단계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3개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50%, 면접이 50%.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까다롭기로 소문나 있는 그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도 이제 다빈치 전형이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진행되고 있고 서류에는 학생부, 자소서,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적으로 이게 좀 뭉뚱그려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입사관들이 아이를 평가할 때는 평가 요소가 다 있고요. 평가 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 평가 요소별, 항목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주안점을 가지고 아이가 준비한 서류들을 읽어보시면 평가자의 시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이제 이렇게들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활동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거 기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이 보통 다른 모든 학교 일에서 평가까지 하시는데 학생부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자소서라든지 이런 평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평가자가 따로 있고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어떤 구비서류들을 읽을 때는 평가자의 시각으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가 요소, 대략적인 평가 요소 가장 큰 4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을 말씀을 드리면 학업 성취도나 학업 태도 또는 학업의 어떤 의지, 전공의 의지, 그 다음에 탐구활동 능력, 역량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한 거, 또 그 성취도 이런 거를 평가하게 되고 전공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관심이라든지 이해도 같은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전공 관련한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경험, 어떤 활동들이나 경험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 자기 스스로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고 어느 정도 그런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는지, 또 자기 소그룹 활동이라 할까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이라든지 영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고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받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인성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소서에서도 이런 쪽으로 쓰고 있고 그러는데 협업 능력을 좀 봅니다. 융화라든지 다른 친구들과 큰 트러블 없이 어떤 문제점이나 난관에 봉착을 했을 때 도움을 서로 의지하면서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눔과 배려인데, 의외로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겪어보면 봉사활동 한 거에 비해서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덕성이라 성실성,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나눔 배려, 뭐 도덕성, 성실성, 소통 능력 이게 무슨 두부 자르듯이 따박따박 잘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경험에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생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종종 하시게 되는데 제가 판단하는 좋은 생기부는 이렇게 3년 동안 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참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선생님들 여러 교과목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받아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금방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평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평가받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읽어보시면 이 친구는 어떤 쪽에 관심도 많고 이 친구는 어떤 쪽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런 데서 성취도가 뛰어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한 명 있는데 뭐 수학 내신 성적이 3등급이다. 그러면은 수학 교과목 자체는 3등급이지만 이 친구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집단 평균이라 그러죠. 보면은 집단 평균이라 그러면은 아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학교 그 과목 평균이 있잖아요. 그 평균 점수도 보고 그 평균 점수하고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하고도 비교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인원수가 다르고 또 선택한 과목별로도 이수한 학생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수자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평균에서부터 개별 분량값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편차도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애가 우리 학교에서 3등급을 받았으니까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위주의 학생부도 보고 수능 최저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논술 점수 비중이 제일 높은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실기 전형에서는 학생부 자소서, 그다음에 본인이 활동했던 증빙 서류, 그다음에 면접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예체능 위주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외로 국제학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과학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IT 쪽 또는 의대 같은 경우에도 실기 전형이 좀 있고요. 실기 전형은 의외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학년도 기준으로 12개 대학에서 시행을 했고 수능 최저가 적성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고대 세종 캠퍼스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두 학교의 적성고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실기 전형이 있는데
수능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분류된 대학들을 총 3번 지원할 수 있고요. 주로 12월 말에 모집이 시작돼서 1월 달에 1월 말경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개별 전형별로는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고 인적성 시험을 따로 보는 그런 정시 전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기 위주의 정시 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술계열, 체육계열, 건축계열, 의학계열 등에서 실기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라는 것보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될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나치게 자기를 미화하고 조금 뭐 작은 거를 막 침소봉대해서 과장하거나 약간 허위적인 그런 내용은 작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도치라 그럴까?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게 과장이 되기 쉽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교협에서 나와 있는 공통 자소서 양식에 보면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서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익숙하게 작성하는 리포트들이나 에세이는 자기가 한 행동과 행위의 결과 위주로 쓰는데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쓰는 게 자소서의 핵심 요소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 행동 뭐 했고 뭐 이런 식의 나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때 본인이 했던 행동,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야 되는 게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본인이 했던 경험, 행동, 또 그거에 따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느꼈던 거, 새롭게 깨달은 거, 또 본인이 그거에서 새롭게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자기 진로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배우고 느낀 점 위주로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별 1, 2, 3번 문항에서 그 문항이 왜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 또는 그 평가자가 왜 이런 그 공통 작성 양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었냐. 그러면 내가 그 문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적겠다라는 건 자기 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충분히 논거가 될 수 있도록 적어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잘난 척이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가 소심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매너와 경우를 지켜서 사회적인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진심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진솔하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보안에도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가 너무 많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구한테 제3자한테 평가를 받겠다고 막 돌려보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런 게 나만을 위한 조언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섣불리 쉽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기 자소서에 잘 녹여내는 경우에 본인은 성공적으로 기록했다,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카피라이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문제점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겸손하게, 고등학생답게, 수험생답게 작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마지막으로 작성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올해 입시 관련된 개괄적인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